좀비의 등장, 전조 증상, 사슴에서 시작된 좀비병, 좀비 사슴병, 좀비 바이러스, 사슴이 좀비화되는 증상, 광목병이라고도 하는데 겁을 상실해서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뭐 이렇다는 건 호랑이를 만나도 맞짱을 신청하는 거 아닌지 몰라. 침 질질 흘리며 주저앉고 그런다고 하더라. 뇌가 파괴되면서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는 그런 증상, 광우병과 비슷하다고 하네. 동물에게만 나타나는 프리온 질병, 피를 통해 고기를 통해 전염될 수 있다고 하는데 1976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슴 좀비병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 1996년 캐나다, 북아메리카의 많은 사슴들이 만성 소모성 질환 사슴 좀비병에 걸린 게 확인이 되었다고. 감염 지역에서 감염률은 대략 10% 정도, 10마리 중에 1마리는 감염됐다고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25%가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슴 좀비병이 발견되어 살처분되었다고 하는데 사슴고기나 녹용, 사슴뿔로 한약을 해먹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사슴뿔에서 피 나오는 거 받아 마시고 했다고 하는데 나도 어릴 적에 사실 캐나다에서 원숭이가 이런 증세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사람도 감염될 수 있다는 거야. 가능성이 있어. 사냥을 일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냥꾼들, 사슴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진짜 우리 농장에 사슴 중에 좀비 사슴병이 걸린 것 같은 애가 있어. 쏴서 죽였는데 얘가 좀 상태가 좀 이상해. 그냥 버리긴 아깝고 이거 어떡하지? 농장에서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왔는데 이들을 다 살처분하고 뭐 그러고 싶을까? 조금 증상이 나오면 그냥 바로 도축해서 고기 만들어서 막 팔아먹고 집에서 해먹고 그러지 않았을까? 인체에 미치는 위험은 극히 낮다고 하긴 했으나 원숭이가 감염되었으니 인간에게 감염은 시간 문제로 보이며 이미 감염된 사람들 있을 것 같긴 하다.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좀비병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광고할 일이 있겠나? 그냥 조용히 치료하던가, 치료가 만약 안 된다면 격리를 해서 알아서 소리 소문 안 나게 쉬쉬 했겠지. 광우병 전문가 마이클 오스터홀름 미네소타 대학교 교수는 감염된 고기랑 녹용, 피 마시고 그러면 10년 내 종간 장벽이 무너질 거라 했다는데 중국에서 박쥐도 먹고 뭐 해서 병 옮기고 했었던 그런 소문이 있었잖아. 아니 박쥐도 먹는데 사슴은 뭐 얼마나 먹겠냐고. 그런데다 사슴피는 진짜 보약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맛있던 양반들은 이제 그거 안 마시면 밤에 안 된대요. 자, 좀비 사슴병에 대해 찾아본 내용이었고 괴고리, 괴소리 시작해볼게. 좀비 사슴병, 사슴의 몸에 상처가 생기고 뇌와 척수에 이상이 생겨 균형 능력이 상실해 공격적으로 변하는 그런 병으로 알고 있다. 왜 하필 사슴이었을까? 사슴은 초식동물, 뭘 그렇게 잘못 먹어서 그런 병이 걸린 걸까? 물론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 초식동물도 육식을 할 때가 있긴 해. 소우리로 기어들어간 병아리를 소가 꿀꺽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슴이 뱀을, 토끼를 잡아먹는 경우도 있긴 하다. 야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지만 기린이 죽은 물소의 사체를 뜯어먹은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하마가 죽어있는 짐승의 사체를 먹었다고도 한다. 대나무만 먹고 사는 줄 알았던 팬더곰은 죽어있는 동물의 사체를 뜯어먹을 때도 있다. 그냥 앞에 있으면은 쉽게 풀처럼 앞에 있으면은 다들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공격하고 사냥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됐던 게 아니라 환경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못 먹고 살았던 거다. 초식동물이 육식을 했다고 좀비병이 발병했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모든 종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어야 하는 거 맞겠지. 특히 호랑이나 늑대, 들깨, 육식하는 원숭이 이런 애들은 좀비병 증세 확실하게 나타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서식하는 사슴의 4분의 3 정도나 좀비 사슴병이 걸렸다고 하는데 감염될 경우 치료 방법이 없으니 그냥 살처분 대상이라고 하네. 그런데다 포식자들은 이 사슴이
아씨, 좀비병 걸렸네. 야, 그냥 가라 하고 보내줄까? 그냥 잡아먹겠지. 좀비 사슴의 배설물, 진짜 우액이지만 이 응가 또한 먹이로 삼는 애들이 있었으니 그 애들은 또 무사하겠냐고. 자, 좀비 사슴병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초식동물이라는 거야. 자꾸만 강조하는데 호랑이가 좀비병이 걸렸다고 해보자. 그러면 누가 감히 호랑이를 잡아먹고 병을 옮기고 다니겠어? 개체수도 그리 많지 않으니 호랑이는 그 병을 거의 옮기고 다니지도 않을 거야. 못하겠지. 발견되지도 않았을지 몰라. 호랑이 만나면 뭐 살아남을 수는 있어? 감염이고 뭐고 간에 그냥 한 끼 식사 될 텐데 어디 감염시키고 다닐 그게 되겠냐고. 근데 좀비병에 걸린 게 무려 사슴이야. 호랑이나 늑대보다 훨씬 많이 살고 있고 풀을 먹고 사는 애들이 좀비병에 걸렸어. 풀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 이 땅이 하도 오염되고 시끄럽고 그랬다. 그런 상태를 너무도 불편하게 생각한 존재가 있었다면 상위 개체를 줄이기 위해, 포식자들을 없애기 위해, 개체 수를 조정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택하게 될까? 좀비 바이러스를 풀어버리면 상위 포식자 줄이는데 이만큼 효과적인 게 없을 것 같은데, 다들 걸리면 즉사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보자. 조금 옮기려고 그러다 끝이야. 저어서 다 죽었어. 옮기지도 못해요 이제. 야, 저 가지마. 가면 바이러스 옮기는데 다 불태워. 걸리면 필히 죽는데, 빨리 죽는데 격리시키고 분리시키고 하면은 인간들 특유의 잔인함을 무기 삼아서 빨리빨리 일 처리하면은 금방 그 사태는 끝난다. 이미 걸린 애들은 다 죽었고 안 걸린 애들만 따로 지낸다 이 말이지. 자, 감염이 됐어. 그럼 누군가 감염시키려고 하는 노력, 그러기 전에 치사율이 높으니 그냥 죽어버리는데 언제까지 계속 전파가 되겠냐고. 근데 좀비 바이러스는 달라. 반 미쳐서, 아니지, 그냥 완전 다른 존재가 되니 겁을 상실해 여기저기 날뛰게 되는데, 공격성 올라가니 주변 인간들에게 공격하는 좀비 인간. 공격하면 뭐 맨정신에는 주먹을 쓰거나 발차기를 한다든가 무기를 든다든가 할 텐데,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좀비의 존재가 된다면 동물처럼 물어뜯으려고 하지 않겠냐고. 지구의 오염도를 높이는데 어떤 종이 가장 큰 기여를 했지? 소인가? 돼지야? 인간이잖아. 사슴은 안 그랬고. 그러면 인간을 줄이려면 가장 효과적인 좀비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게 최고겠지. 신은 인간을 만든 외계인은, 그 존재는 땅에서 자라나는 식물 중에 좀비 바이러스의 씨를 남겨놨고, 이는 이 땅의 오염도에 따라 그 씨는 언젠가 그 오염에 의해 싹을 틔우게 될 예정이었지. 방사능 오염, 각종 매연, 미세먼지, 바다의 기름 유출, 이런 여러 상황으로 발생될 수 있는데, 좀비 바이러스를 먹으면 이 특수한 식물이 자라나는 것은 아주 희박한 확률. 그 풀을 우연히 사슴이 먹게 된 거야. 만약에 인간이 그 풀을 발견해서 먹었다고 한다면 인간에게 먼저 좀비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되었겠지. 사실 왜 식물에게 좀비 바이러스 가능성을 부여했냐면, 초식동물로부터 육식동물에 이르기까지 먹이사슬 정점은 결국 인간이기에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그 병을 옮겨줄 매개체 역할을 하게 만든 거야. 이 좀비 바이러스는 사슴에게 가장 치명적인 병일까? 아니야.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병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은 너무 많아. 너무 많고 너무 몰려 살고 있어. 다닥다닥 붙어 살고 있어. 학교에 가봐라, 회사에 가봐라, 길거리 가봐라, 커피숍 가봐라, 고깃집에 가봐라, 어디 음식점에 가봐라. 어딜 가든 바로 5m 이내에 인간이 있다. 산속에, 초원에 사슴이 뛰어다닌다고 상상해봐. 그렇게 넓은 지역에 아주 가끔씩이나 만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지역은 그 사슴들 중에 4분의 3 정도가 좀비 사슴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그럼 인간은 인간에게 좀비 바이러스를 옮겨가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될까? 그리고 사슴보다 더 위험한 게, 사슴은 네 발로 기어다니지? 손가락 이런 거 없잖아. 그냥 발굽이 있잖아. 인간은 손이 있고 손가락이 있어. 그래서 좀비 상태일 때 약간의 지능이 살아있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라면 문을 열고 들어가고 담을 넘어 기어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계단을 올라가고 어쩌면 엘리베이터 조작까지 가능할지 몰라. 건물 구석구석을 정찰하며 어디 인간이 없나 하며 찾아다닐 그런 능력이 될지 모른다고. 사슴에 비해 인간의 수는 월등히 많고 도시에 몰려 살잖아. 그 수는 급속도로 퍼지고 생존자들은 집에 문을 꼭꼭 잠그고 지내게 될 것 같은데 창문 부수고 들어올 능력이 될까 안 될까? 우리가 영화 속 진짜 어벙벙한 좀비를 상상하면 안 되는 게 좀비 사슴 이런 병에 걸리면 점점 체중이 빠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살아는 있어. 작은 토끼든 뱀이든 간에 풀을 먹든 어쨌든 뭔가 먹고 지내니까 살아 움직이는 거 아니겠냐고. 갑자기 필름 끊기듯이 정신을 잃어버려 음식도 안 먹고 그냥 주저앉아 시체처럼 지낸다면 그나마 안심이겠으나 공격적으로 변해서 최상의 포식자인 인간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75%나 감염됐다고 하는 거 보면 이거 진짜 심각한 일 아니야? 이렇게 높은 감염률이 어떻게 생겼을까? 사슴이든 호랑이든 개든 자신의 영역이 있겠지. 포식자도 두려워하지 않는 감염된 사슴. 다른 애들 영역으로 막 들어간다. 막 다녀 그냥. 일반 사슴은 뿔로 들이받는 반면에 좀비 사슴은 뿔도 안 쓰고 이빨로 물어 뜯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물린 애들이 좀비화가 진행이 되고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 가족 다 좀비로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 그렇게 떨어져 사는 거리두기에 충실한 사슴들도 감염률이 그렇게 높은 거라고. 이거 아니면 뭐 설명이 되나? 야, 어떻게 100마리 중에 75마리나 감염이 되냐고. 그리고 좀비병에 걸린 사슴을 사슴 농장에서 살처분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좀비 바이러스에 걸린 인간은 어떻게 처리될 것 같아? 좀비병 이거 아직 사슴 정도가 걸리고 있으니 별 문제 없다고 하는 미친 자들이 있는데, 왜 더 미친 자라고 하냐면 좀비 사슴병은 치료 방법이 없어서 큰일이다 라고 그냥 넘어가고 있으니, 물론 대빵의 나라에서 인류의 대빵이 좀비 바이러스 치료제를 이미 만들었을지 몰라. 그 사슴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는데, 근데 이미 그 좀비 바이러스 예방약 백신을 만들었다고 상상을 해보자. 과연 그 권력자가 신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함부로 할까? 신이 인간을 만든 전능한 존재가 너무너무 지구가 더러워지고 있으니 인구수 좀 조절해야겠다고 하는데, 이런 신의 마음을 무시하고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개돼지들을 살리기 위해 좀비 바이러스에 면역이 되게끔 약을 풀겠냐고. 만약 그렇게 좀비 바이러스가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리고 인류의 수가 그대로 유지되며 지구는 더 오염되는 사태가 발생이 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신 그대가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상상해보자. 인간의 수를 줄이기 위해 좀비 바이러스 프로젝트 펼쳤는데 이거 그냥 흐지부지 됐어. 어떤 영웅 새끼 때문에 흐지부지 됐다고.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그냥 낮잠 자러 갈 거야? 괴고리가 만약 그 신의 입장이라면 더 강력한 좀비 바이러스 연구하게끔 미친 과학자들 몇몇에게 계속 꿈속에다가 지식을 주입시킬 거야. 그들 중 하나는 연구에 성공하고 지시에 따라 이 바이러스는 인간들에게 퍼져나가게 되겠지. 시사율 높은 바이러스는 인간을 그냥 순식간에 죽이기에 어떤 곳에서는 청정지역이 생길 수도 있어. 근데 좀비 바이러스는 걸리면 다른 애 감염시키게끔 공격해야 되니까 계속 늘어난다고. 멸종시키자니 이거 좀 아깝고 써먹을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러지는 말자 이런 거지. 그렇다고 이대로 둘 수는 없고, 그러면 시사율은 높은? 그러면서 알아서 감염시키는 그런 방법. 이건 좀비 바이러스가 거의 유일할지 몰라. 물론 바퀴벌레나 다른 곤충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모기를 활용할 수도 있겠으나, 잘못하면 전 인류가 그냥 전멸할 수 있으니 내가 신이라면 그런 방법은 안 쓸 것 같다.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어 공격을 하게 한다. 공포도 확산되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되겠냐고. 지상을 지옥으로 만든다. 인간들이 오염시킨 이 땅을 부작용 없이 정화시키겠다. 다른 종들, 다른 동물들의 피해 없이 인간들의 수를 줄이고 모든 공장에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지 않게 하고 자동차에 기름을 쓰지 않게 하려면 좀비 바이러스만큼 효율적인 건 없다고 본다. 너무 주절주절 됐네. 오신님께서는 사슴 좀비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 궁금하니까 댓글에 좀 남겨주면 좋겠어. 여기까지 할게. 오신 김에 좋아요 좀 해주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요.